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하루 새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와 대구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세 청소년이 사망해 보건당국이 사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 분노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경북 전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하루 새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이후로 한 병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의 한사랑 요양병원. 이곳에서 확진자 7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간호과장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확인돼 병원 직원과 환자들을 검사했더니 무더기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다수가 일주일 전부터 이상 증상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한 6일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다 하면은 조치를 취해서 되는데 조치도 안 취하고 그래 있다가 병원에 가니까 그 사람이 병원에 가 검사를 하니까 확진자다. 환자 사건은 이제 벌어지는 거죠. 현재 병원에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직원들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겨졌고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는 한사랑 요양병원을 포함해 하루 새 요양병원 5곳에서 8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북구 배성병원 7명, 수성구 수성요양병원 4명, 동구 진명실버홈 1명, 수성구 CG 노인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사자분들이 어떤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즉시 업무에 배제를 하시고 검사를 받으셔야지 나머지 종사자나 아니면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한 추가 전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는데 현재 30%가량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역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세 청소년이 사망해 보건당국이 사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7세 A군은 최근 경산중앙병원에서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8일 오전 11시 15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숨진 A군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여러 번 검사를 해서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한두 번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인 것이 있어 감염 여부를 미결정으로 판단했다며 검체를 채취해 다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 분노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재택근무로 집안에 머물던 가족 간에 흉기를 휘두르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달째, 이제 장기전에 접어든 만큼 심리적 방역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매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남동생이 집안일을 거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훈계 끝에 격분한 누나는 급기야 흉기까지 휘둘렀고 남동생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간 불화나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이 출범한 이후 16일까지 확진자와 격리자, 일반인 등 상담 건수는 5만 건을 훌쩍 넘었고 이보다 한 달 늦게 운영을 시작한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에도 하루 평균 100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그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치료를 받도록 권고합니다. 폐쇄공포증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또 정말 그때 기입이 되어서 좀 치료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지원단 안에 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 경북지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같이 매칭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들은 그렇게 연계를 해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달, 본격 확산된 지는 한 달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는 물리적 방역 못지않게 심리적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 주말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경북에서는 확진자가 가장 많은 경산, 청도, 봉화 세 지역인데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경북 대부분 지역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경주 황리단길. 평일에도 사람이 북적이던 안동 찜닭골목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렵고 또 이렇게 개인 땅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다 내가 봤을 때는 외출하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냥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울릉을 비롯해 경북 대부분 지역이 같은 상황. 실제로 경북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3월 1주차 카드 소비 금액을 조사한 결과 안동이 40%, 구미가 34% 줄면서 경북에서 두 번째, 네 번째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는 23개 시군 중 경산, 청도, 봉화 단 3곳만 선포됐습니다. 경북에서 확진자가 네 번째로 많은 구미와 봉화의 확진자 수 차이는 3명입니다. 정부가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 전 시민이 모임, 집회, 영업 등을 자제하며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안동을 비롯해서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당장 생계를 잇기 어렵다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안동시의회가 안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은 보도자료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휴업과 축소 영업 등의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안동을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 100명 이상의 지역으로 기준을 한정한 것은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경주 세무서 직원 4명 등 경주에서 하루 만에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특히 세무서 직원들은 모두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시는 추가 확진자에 대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한편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기존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대구로 이관한 1명을 포함해 18일 기준 경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경영자금을 2조 7천억 원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이 지원받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요가 너무 많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평소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로 인기를 모았던 한 음식점입니다. 하지만 3월까지 꽉 찼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모임 자체가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 무려 90%나 급감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 20일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문을 한 이틀 사실은 이제 아예 닫았었으면 닫았고 그 외에는 문을 쪽 일이 일어났었는데 하루에 뭐 밥 2그릇 2만 원 판 적도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예. 웨딩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자체도 취소 사태가 잇따르면서 웨딩홀과 뷔페 식당은 한 달 가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대부분 출근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도 막막합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을 수혈해주기 위한 특례 보증 제도가 생기자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분한테 이제 자기가 지난주에 신청을 하러 가니까 1,800번을 받았대요. 자기 대기 번호가 1,000만 원에서 7천만 원이라 하는데 그게 이제 혜택이 돌아올지 우리 차례가 될지 소상공인 대출도 너무 어렵고 뭐 순수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청을 한다 해도 실제 지원받기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부 특례 자금을 받기 위해선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의 자체 심사를 거쳐 2차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현장 실사와 서류가 통과되면 보증서가 나오는데 이 보증서를 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금융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전국적으로 10만 건 넘게 접수됐지만 실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0% 남짓.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소상공인들은 그런 정부의 어떤 그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밀려드는 지원 신청에 서류 간소화나 금융권에서도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했지만 이 역시도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 특례 보증자금이 절차가 복잡하고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소상공인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손을 빌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들의 입국에 제한이 생기면서 농민들은 당장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대파 선별 작업이 한창인 남도의 한 창고 건물입니다.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나이 지긋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급하게 현장에 투입되곤 있지만 하루에 처리해야 할 물량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지금 나와서 몇 분이 하시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라도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잘 안 되네요. 수확철을 맞은 봄동 재배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요청했지만 언제쯤 입국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농가에선 일단 급한 대로 다른 지역의 외국인 인부들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 심지어 전남에선 400km 넘게 떨어진 강원도까지 수소문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무안에서 양파 하시고 해남에서 고구마 하시던 분들이 겨울에 저희 진도 쪽에 와서 또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강원도 배추하시는 분들도 많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정부가 전국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5천여 명.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들의 입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동남아의 경우 아예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거나 한국을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확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배추나 울금처럼 당장 파종을 앞둔 작물은 앞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어 자치단체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초를 앞두고 있습니다. 울금이나 쌈배추, 양배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손이 많이 이제 부족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농촌.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또 한 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19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생계를 걱정해야만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는 것조차 어렵다고 호소하는데요. 시민 기자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몇 달간이어서 지금까지 견뎠는데 이게 장기간이 된다면 아마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뭐 정부에서 내려놓는 그런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뭐 대출이나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해결이 돼서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고 이런 것들밖에는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서로 또 의논해가지고요. 월급 50% 감면해가지고 그래서 또 서로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다 같이 일했는지도 오래됐고요. 10년씩 넘게 일했거든요. 요거는 잠깐이면 되니까 또 시간이 흐르면 다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좋은 방법 월급 반편씩 덜 받고 같이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 의논해가지고 다 그래 하기로 했어요. 경북도가 집단 감염이 일어난 노인 요양시설 4곳에 의사와 요양보호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푸른 요양원과 서린 요양원, 엘림 요양원, 참 좋은 요양원에 전담 의사 1명씩을 파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보내 환자를 돌보게 하고 임시 격벽 설치 등 내부 구조 변경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개학이 4월 6일로 추가 연기됨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학생 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생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은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들이 직접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 생활 지도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시설 입구에서 지도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자녀 지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해안에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예보됨에 따라 포항해양경찰서가 연안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는 기상특보나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 3단계로 구분해 발령합니다. 해경은 3월 19일에서 20일까지 이틀간 방파제나 갯바위의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북 지역 재보궐선거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주시장 후보로는 강영석 전 경북도의원이 내정됐고 포항시 제6선거구에는 이동업 전 연일개발자문위원장이, 안동시 제2선거구에는 권광택 전 안동시 의원, 구미시 제6선거구에는 정근수 전 구미시 의원, 안동시 바선거구에는 윤종찬 현 미래통합당 책임당원이 내정됐습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일반 유권자 100% 여론조사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